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십니다. 자장과 패널 여러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전성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 좌장을 맡은 가천대 전성민입니다. 밥대를 앞두고 토론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제 의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굉장히 길게 발표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엄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하시는 분들 인사도 생략하고요.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요. 시간은 한 분당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자꾸 체근을 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그 발표에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모두의 창업, 지역 창업 생태계, 투자, AC, VC, 지역에서의 AC, VC, 그다음에 규제,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주요 전문가들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짧고 굵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가정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김영태 교수입니다. 발제자들께서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를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사실 얘기 드릴 여유는 없고요. 그냥 오늘 이 행사의 의미와 함께 제 나름대로 조금 뭔가 가치를 좀 더하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도 그러시고 이사님도 그러시고 아마 큰 틀에서는 다 오늘 행사 또는 모두의 창업의 논의, 국가 창업 시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논의가 그동안 지원기관의 역할을 굉장히 체계화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왔던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좀 기업가를 더 중심에 두는 그런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생기고요. 결국 모두의 창업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결국 진짜 성장이 뭘까, 또 진짜 성장을 위한 창업은 또 창업기업의 성장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 그게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의미가 다 나름 갖고 계시겠지만 결국 진짜 성장은 혁신과 창업의 질을 어떻게 도약시킬 것이냐, 그동안의 수 중심의 어떤 관점에서 결국 그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진짜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되지 않냐, 진짜 문제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남들보다 빠른 문제를 찾아낼 때 그 본질적 문제들, 가짜 문제 말고 진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경쟁 우위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찰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라면 AI는 결국 그 통찰을 끌어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을 때 AI가 그런 인간의 통찰을 도와주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창업의 질의 제고라든지 창업 생태계의 한 단계의 도약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좀 더 AI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좀 더 시장과의 협력하는 모습들의 그런 방향성들은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그런 방향성의 본질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 문제를 어떻게 프레이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바닥의 본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루는 시대로 또 사고의 어떤 전환과 고민의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랫동안 박수치고 싶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양적인 어떤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어떤 지표를 봤다면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특히 AI 시대에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스타트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기 기업들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 해오시고 엑셀러레이터 협회장도 하셨던 우리 전하성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터 협회장을 맡고 있고 또 신지테크를 경영하는 전하성입니다. 실제 모두의 창업 이제 저희도 지금 운영 기간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만 지금 어플라이한 이제 예비 창업자 수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아직 한 2주 남은 것을 감안하면은 실제 그만큼 이제 모두의 창업에 대한 지원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모두의 창업이 기존의 이런 예비 창업자들과 좀 다른 접근은 사실 저희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 대표적인 게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실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 처음부터 이제 관여하기는 좀 어렵고 졸업할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이게 투자 검토를 일부 해본다든지 굉장히 좀 수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모델 창업은 이미 저희 업계에서만도 30개가 넘는 엑셀러레이터 운영사들이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천몇백 개 기업들 중에서 1차, 2차 선발에 관여하고 또 멘토링, 컨설팅을 진행할 텐데 그러다 보면 예비 창업자들이 일단 민간의 투자 유치를 받는 시점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에서 나왔지만 현재 모두의 창업 1차 일단 선발이 5,000개 기업이고 그 중에 4,000개가 이제 일반 기술 창업, 1,000개가 이제 로컬 창업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그 로컬 창업 트랙으로도 뭐 저희 회사 또 저희 협회에서도 많은 운영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로컬 창업 쪽도 정말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델 창업을 기반으로 해서 예비 창업자 풀을 늘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양적인 부분 오늘도 계속 말씀 주셨었는데 이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근데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에 그 중기 초기 계정으로 모태펀드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이번에 한 12군데 정도가 선발이 되는데요. 저희 그 이번에 배정된 모태펀드 한 300억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매칭된 초기 펀드 사이즈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이번에 자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중에 20%를 모두의 창업 선발기업에 투자한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비 창업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빠른 투자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실제 민간에서 이 투자와 동시에 이 단기 보육하는 어떤 질적인 프로세스를 올해 잘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이 모두의 창업의 운영 기관으로 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좀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몰입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올해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엑셀러레이터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 번 더 도약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모두의 창업과 뭐 로컬 창업에서 앞으로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곧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 김희중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희중입니다. 저는 그 오늘 패널이 4분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길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한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좀 하고 이춘우 교수님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모두의 창업이란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목표를 무엇로 두어야 될까라는 고민 부분들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창업은 동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두되 창업 정책의 수혜는 경쟁을 하고 그 수혜의 결과는 매출과 기업 가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창업 정책이 만드는 것이 결국엔 모두의 창업의 정책적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얼마큼 성장하신 거를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목표는 많이 만들기 정책으로 그동안 저희가 그 창업 정책을 하면서 성공적인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많이 만들기와 성공 확률 높이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서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들도 많이 양산하는 그런 정책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이춘우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 보니까 저는 사실 창업정책 개수가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87개 정도 됐고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참 창업정책이 많다라는 생각, 그 속에서 수혜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편화됐다는 이야기는 규모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생장점과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은 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창업 정책이란 부분들을 이렇게 파편화시키고 이렇게 사일로화시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모듈화하고 그리고 패키지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 패스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우문한 탓이겠지만은 자꾸 창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다른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창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은 성장 정책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들고요. 그래서 창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어딘가는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도로 사이에 보면은 그 생명통로가 있는데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과 금융에 대한 역할들입니다. 결국엔 아까 경영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기술만 가지면 창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형 창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영학적 요소가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 단계에서는 투자라는 부분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회계나 세무에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계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매 순간 경영학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 또는 정책 영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정책들도 이제는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융자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융자 방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담보 중심이고 숫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 재무 성과라는 부분. 그 두 개가 없는 창업 기업에게 과연 융자 중심의 그 은행이 과연 어떤 부분을 공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최근에 은행권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민간에 있는 금융의 역할들이 어떻게 창업에게 생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투자에 융자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기부 장관님께서 1년에 8명만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업력에서나 40년, 30년 되신 분들 수두룩하고 몇백억 되시는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력도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0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엔 아까 생존의 관점과 성장의 관점이 다르지 않다고 이춘우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내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하실까를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잘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창업 정책이 많이 만들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추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융자 기반의 어떤 창업 자금 정책에서 모험 자본 이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업계에서 우리 창업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위험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 하실 분이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 한밭대 백강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 백강 교수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되나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왔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실은 전문 인력, 청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술이나 인프라나 또는 창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정책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창업을 양산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듯이 사실은 창업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좀 양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 부처마다 이제 창업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작만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앞단이라든지 사실 뭐 말로는 전주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그 연계가 돼서 뭔가 내실화가 되고 뭐 이렇게 효율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좀 지원돼서 창업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고 관리는 좀 되지 않는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연계화된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대학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학의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링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라이즈 사업이 링크 사업하고 이제 다르게 했던 점은 뭐냐면 지자체에다가 대학에 지원되는 역할을 이제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학이 이제 대학이 이제 지자체와 함께 뭔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창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은 2.1조 원의 굉장히 큰 사업인데 대학도 이걸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지자체가 대학과 뭔가 어떤 일을 해봤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지자체와 대학 사이 그런 괴리가 좀 생겼고요. 그러니까 초반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런 것들이 하기 힘든 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대학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술을 이제 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가 또 창업교육센터장도 지금 맡고 있긴 한데 이런 창업교육센터를 통해서 공간도 제공을 하고 또 아까처럼 전문 인력 관련된 그런 청년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그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뭐 이런 곳과 그 스킨십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의 그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겉도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나 조금 이제 대학의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 게 아까 자금 문제를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뭔가 이렇게 자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가야 되는 방향이긴 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역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 지역의 어떤 대학에서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그 발표자분들 짧게 뭐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이춘우 교수님. 네, 제가 발표 길게 하는 원흉이라서 너무 네, 짧게. 아까 우리 김영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 정책의 초점의 전환 중에 기업과 창업가의 초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 그 칭화대 천재학과가 있대요. 천재들만 입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IQ가 그냥 그 천재급.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도 생각해 보면 우리 창업 천재가 있을 수 있다. 기업가에 초점을 두면 그럼 창업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내고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93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 변화혁신 다 바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핵심 인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 한 명이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당한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핵심 인재 그런 어떤 이 탑 탤런트를 만드는 거에서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 이런 관점, 패러다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혜 의원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자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거 오늘 새겨듣고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요. 저는 이제 요새 고민이 이 공간과 인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유동성이 어떻게 어우러져야지 좀 창업 세계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앞으로 하고 싶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제가 너무 빠르게 푸시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오늘 자리에서 하실 얘기였는데 못 하셨다는 거 있으시면은 짧게 뭐 한 말씀 하실 분 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와 달리 우리가 정부의 실수라고 부르는 팁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도 운영해서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AI 이런 기술적 큰 변화에 어떤 다시 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원장님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냥 끝낼까요? 예, 밥때가 됐으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토론장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12시 10분까지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마무리 잘 해주신 전성민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행사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행사 운영과 연구원 활동에 반영하고자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잠깐 짬을 내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